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상파란 말 많이 듣고 또 쓰기도 하죠. 인상파. 공부를 하다 보면 인상파, 미술, 음악, 문학 이런 데서도 인상파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상파란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 시간에 제가 수련이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모네의 수련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해돋이인데 일출이겠죠? 이것이 뭔가 인상이라는 그러한 말을 그림의 제목으로 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인상파란 말이 이 그림의 모네의 해돋이라는 그 제목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인상파의 그림입니다. 보면 인상이 남습니까? 깊이 가슴에. 아마 그런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식사.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체의 그림이 나왔어. 앞에 올랭피아도 그렇고, 이 풀바디의 식사도 그렇고 해서 그 당시 프랑스 화단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배척이 된 모양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만. 자, 인상파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도장인입니다. 도장인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한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상, 이 자체로서 부수자입니다. 코끼리의 모양을 그린 글자다. 우리가 앞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상을 한다 할 때는 코끼리를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파는 갈래파입니다. 갈래. 한 갈래, 두 갈래.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그린 그런 모양인데, 글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도장인은 사실은 손톱조란 글자와 병부절이란 글자입니다. 손톱조는 어떻게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단순히 손톱을 나타내는 것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물론 그런 글자로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손의 역할, 손으로 뭐든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손톱조입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좀 누웠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병부절은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위에서 누른다. 왜 누르느냐? 뭘 찍기 위해서 누른다. 그런 것이죠. 그래, 누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지금이나 옛날이나 도장을 찍을 때 하는 행위는 손으로 이렇게 꽉 내리 누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도장인이란 그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코끼리상은 코끼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양이나 형상이나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갈래는 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런 모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삼수변이 있겠죠. 이 파는 오른쪽 글자는 이제 흘러간다라는 흐를 비자인데,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자꾸 나뉘어 갑니다. 지천으로 나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한 갈래, 두 갈래, 갈래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파다, 무슨 파 할 때는 전부 이 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에 관련된 헷갈리기 쉬운 글자가 있습니다. 물결을 나타내는 파도라고 할 때 쓰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갈래다, 계통에서 나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파라는 것은 우리가 말 인상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문학에도 쓰입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연의 순간의 시각적 인상을 주의하는 그러한 유파를 얘기한다, 이것이죠. 인상. 여기서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보면 저 사람 인상이 참 좋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때는 사실은 이런 글자를 씁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골격이다. 그래서 험악한 인상이다. 인상을 쓴다. 이럴 때는 이러한 인상을 씁니다. 그러나 인상파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쓴다는 것이죠. 모양이 새겨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상적이다 하는 것은 모양이 내게 확 들어와서 박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외래 사물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감각이다. 우리가 밖에 무엇을 보고 내가 느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자치다. 도장을 쫙 찍으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처럼 내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 밖에 사물이 내게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감동을 주었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 자체가 인상이다. 그래서 인상이 깊다. 아, 참 인상 깊었어. 그러면 사람이 인상을 쓴다. 험악한 인상이다. 인상이 좋지 않아. 그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인상이 정말 깊어. 이럴 때서는 그것이 인상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는 글자지만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자, 인쇄를 한다. 인쇄한다. 인장이다. 이건 도장을 얘기를 하죠. 인장. 인감이다. 이것도 도장을 얘기하는데 주로 인감은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행정관서에 내 도장입니다 하고 신고한 도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감이다. 인쇄다. 책을 출판을 하고 거기에 저자에게 돌아가는 저자의 저장료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 출판하고 나는 그것을 세금을 낸다 할 때 그 출판에 관한 세금을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그리고 인지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수입인지. 나라에서 이렇게 수수료로 받기 위해서 돈을 일일이 받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우표 같은 딱지 같은 인지를 만듭니다. 인쇄한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행정관서에서 팔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국가에서 그 표딱지를 팔므로 말미암아 수입이 생기죠. 수입인지입니다. 그때 내는 것은 이제 인지세라고 합니다. 사실 인세하고 인지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인세는 어떤 저작료에 대한 그런 세금이 되죠. 네, 인지세는 국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수입인지를 팔고 거둬들이는 세금이 인지세가 됩니다. 조금 헷갈리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이 되었다. 각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파는 것을 각인이라고도 하고 또 도장처럼 내게 들어와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을 각인이 됐다. 머리에 박힌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검인을 한다. 검사하는 도장이에요. 자, 이것은 검사를 마쳤다. 검사를 마쳤다. 네. 봉인을 한다 하는 것은 봉투 같은데 이렇게 봉을 하고 풀칠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봉투가 있죠. 봉투에 그 봉을 닫고 풀칠을 하고 여기에 도장을 찍는 것을 봉인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날인을 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죠.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불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낙은 불화자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럽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집 소다, 우리 집 말이다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쇠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달고서 이렇게 엉덩이에다 찍습니다. 낙인을 찍는다. 네. 그게 브랜드라는 것이 되겠죠. 네, 낙인을 찍는다. 소인을 찍는다라고도 합니다. 소인.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입니다. 자, 우표를 붙이는데 이 우표를 붙이고 나면 우표를 붙였을 때 우표를 붙이고 이 우표는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소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권리를 없애는 것이죠. 소인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찍힌 우표는 이제 실제로는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이라는 글자에서 상당히 느낌이 많았어요. 우리가 합천 해인사 할 때 바다해와 도장인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어요. 해인산매다 이런 말도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인이다. 마음의 도장. 이것도 뭔가 좀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인천강지곡이다. 월인천강지곡. 월인이다. 달도장이라는 것이죠. 천강, 천개의 강이죠. 그러한 것을 노래한다. 하늘에 뜬 달은 온 세상을 비춰서 온 세상에 1000개의 강물에 다 이렇게 비치는 것이죠. 여기 앞에 강이 있는데 밤에 보면 달이 비칩니다. 달이 이 강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저쪽 강에도 이 세상 모든 강물에 다 비친다. 월인천강지고 굉장한 말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러한 낱말들을 한자로 공부를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인천강지곡이다. 세종과
세조가 이렇게 만든 우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월인 석보상절, 월인 석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한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월인이라는 말이 대단하다는 그런 말을 느꼈습니다. 해인이라는 것도 그랬죠. 해인이라는 것은 보니까 이 해인산매와 뭐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석가모니가 이거 화엄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산매지경이다 뭐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인이라는 것도 참 바다가 만상을 비춘다. 예, 깊은 뜻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인사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인, 월인 이때는 다 도장인자를 쓴다는 것을 한번 알고 있으면 새삼 이 말들을 생각할 때 뭔가 조금 특별한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낱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갈래파라고 했습니다. 갈래. 물이 이렇게 큰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다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물론 큰 줄기는 계속 연결이 되면서 지천을 자꾸 내죠. 그렇게 갈래를 낸 것이 갈래파다. 근데 우리가 파도라든지 풍파라든지 파문을 일으켰다 했을 때 이 파는 물결을 얘기합니다. 물결파. 자, 둘 다 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삼수변이 있습니다. 근데 물결파는 삼수변에 가죽피자를 씁니다. 가죽피. 이것은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가죽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은 처음에 벗기면 울퉁불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지만 물결이 조금씩 일렁거리는 막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풍파, 파문 이러한 글자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래 갈래파는 뭔가 여기에서 다 파생돼서 나왔다. 분파다. 또 파견을 나간다. 뭐 파출소다. 이럴 때서는 갈래, 한 갈래, 두 갈래 자꾸 가지를 쳐나간다 하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상파란 말과 관련된 낱말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